자, 반갑습니다. 아, 자, 아까 전에 뭐 로드맵 VIP 방송 시간에서도 뭐 미국 주식 봤는데, 야, 일단은 뭐 뒤늦게 들어갔던 비욘트 미트, 슬림 넘버 지금 다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 그죠? 다 보유고 홀딩입니다. 다 보유고 홀딩이고 최근에 지금 그죠? 이야기 드렸다시피 포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종목들 있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최대한 저점을 잡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건 다 이익 실현한 거고, 그죠? 뭐 30% 이상 간 것들, 30%간 것들, 뭐 10%나 본전 나온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 슬림너 아이파워 같은 경우 다시 들어갔고, 그죠? 여기에 지금 한 4종목 정도가 있습니다. 포트상에 우리가 보유한 것들, 그 다음에 기존에 뭐 아예 장기로 보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20% 30%일 때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이걸 보기 때문에 그때 포인트를 본다면 수익 구간일 거예요. 수익 구간.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북동희님은 벌써 이거를 뭐 그 딱 포인트 잡고 해가지고 뭐 몇 프로라더라? 수익 구간. 그죠? 지금 보면 자, 비욘트 미트 같은 경우에는 차트 안 보고 가겠습니다. 비욘트 미트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를 지금 약간의 이제 수익 구간, 그죠? 본전 정도까지 와버렸는데, 비욘트 미트를 어디까지 보냐고 하면, 일단 아예 장기로 보는 분들은 물량 조정만 하세요. 물량 조정만 하고, 제가 저거를 포트상에 없애버릴 때는 언제 없앨 거냐고 하면, 뭐 수익률이 그래도 한 50% 이상, 100% 정도, 즉, 지금 현재 1.4달러인데, 2.8달러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세력선과 200일선 딱 터치하거든요. 이미 지금 5일선을 살짝 올라탔어요. 일봉상에 지금 보면 이 노란선이 51선이거든요. 51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 정도까지는 보고 갈 겁니다. 요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대. 이걸 뚫어버리는 강한 힘이 나오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욘트 미트는 여기에서는 이익 실현을 한다 생각하고 가겠지만 더 올라가 버리면 400일선까지 보는 거예요. 400일선까지. 지금 현재 주가가 저 가격대인데 400일선까지 보면 이게 단기간에 지금 급등했다가 설거지는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거든. 이게 만약 설거지를 한다면 200일선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지금 최소한 어느 정도 보는 가격대가 200일선 한 2.5달러 이상, 2.5달러 이상. 지금 1.4달러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보면 그때, 그죠? 아니면 이게 새벽에든 뭐든지 미친 듯이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지금 보면 한 2.8달러 정도에는 매도를 걸어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 정도라도. 비욘트 미트 같은 경우에는 2.8달러.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한 100% 정도 수익 난다는 거거든요. 2.8달러 정도에는 반 정도. 왜냐면 저기를 꼬리를 안 달고 유지를 해버리면 그 다음 400일선까지. 근데 요거까지는 현실적으로 보면 욕심일 것 같아요. 왜 욕심이냐고 하면 이렇게 시세가 난 이후에 보통 보면 이 고점에 물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약간의 물량 털기 위해서 설거지 차트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8달러에 뭐 반 아니면 3분의 2 정도는 매도를 걸어놓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슬립 넘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가 지금 바닥권에 보는 종목들 전저점 깼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죠. 뭐 미장의 흐름들을 보면 최근에 뭐 하락장이 아니고 폭락장이 아닌데 지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변동성이 커버렸어요. 변동성이 커가지고 종목이 저만이 빠질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변동성에 종목들도 함께 전 저점을 이탈하고 뭐 진짜 뭐 대형주들 아니고서는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고서는 많이 밀려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또 지수가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지수 때문에 지금 이게 종목이 뭐 올라온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수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라. 이미 지금 슬립 넘버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을 찍고 하락을 멈췄기 때문에 지금 캔들이 일봉상에 5일선을 타고 있죠.
월선을 타가지고 이게 유지가 되면 우리가 처음 봤을 때가 11달러거든요. 11달러. 그럼 쭉 가면 세력선 가격대가 7달러. 세력선 가격대가 7달러거든요. 세력선 가격대. 200일선까지 가버리면 8달러. 그죠? 400일선까지 가버려야지 몇 달러가 되냐고 하면 400일선까지 가야지만 11달러가 됩니다. 맞죠? 400일선까지. 차트의 큰 흐름을 보면 400일선까지 가버려야지 11달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나 이런 포인트를 봤기 때문에 400일선까지 가버리잖아요. 그죠? 400일선까지 가버리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밀렸거든요. 15달러부터 15달러 여기에서 딱 이탈해가 밀려버렸어요. 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슬림 넘버라는 종목은 우리가 그 구간의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큰 구간을, 큰 그림을 보면 고점 역배열이죠. 그죠? 역배열 쭉 밀렸다가 대개 지금 이 우리가 밥그릇 자리들의 2번 구간들에서 굉장히 큰 파동을 만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11달러가 오면 여기에서 이 매물 뚫어버리면 큰 그림을 본다면, 그죠? 지금 현재 28달러, 그 다음에 고점들 40달러, 그런 구간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슬림 넘버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아시겠죠? 이거는 계속 흐름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 400일선을 뚫었을 때, 그죠? 여기 400일선을 11달러 가격대를 뚫었을 때 여기서 다시 안 밀리면 전고점 뚫고 그런 자리까지도 큰 그림으로 보면 보여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슬림 넘버. 슬림 넘버는 보여 있는 자리라는 거다. 그 다음에 아이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죠? 지금 딱 올선 타고 가다가 밀려버렸는데, 아이파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 거래량. 이 보면 4천주, 그죠? 여기 보면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 거래량 보이시죠? 거래량. 거래량 보면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팔자도 안 된다는 거라. 아무기야. 팔자도 안 된다는 거라. 그죠? 사자도 별로 없어요.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야는 그죠? 야는 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해보면 거래량이 뭐 100만 주, 몇백만 주 나와버리면 단숨에 어떻게 될까요? 단숨에 순간적으로 이 주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100%, 200%는 한 방에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없다가 순간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딱 터지는 순간 1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나오면 그 이 주가는 당일날 100%, 200%는 순식간에 가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아이파워 같은 경우에는 23달러잖아요. 23달러. 요 자리에 팔고 나서 우리가 다시 봤잖아요. 아이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큰 그림으로 보면 이미 지금 악재나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한 41달러 정도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는 여기서 그 이상 올라가는 것들은 또 주가가 이 정도까지 튀었다가 움직임들을 봐야 되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파워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파워 같은 거 그렇게 보시고, 텔레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모든 지금 우리가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하락을 멈춰버렸어요. 그죠? 하락을 멈춰버렸는데 이게 추가 매수나 여러분들이 하려고 할 때 5일선을 탈 때는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라기보다는 불타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불타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가 뭐 길게 본다면 충분히 뭐 여유되는 만큼은 충분히 봐도 되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그 다 보여요. 홀딩. 제가 매도 사인은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비욘트 미트, 슬림 넘버, 아이파워, 텔레닥은 그대로 홀딩 보유 관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익 실현하고 싶은 분들은 이익 실현했다가 저점을 잡은 분들은 다시 또 재매수 관점에 보셔도 되고, 포트상에는 보유해가지고 가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미국 주식들 지금은 뭐 뉴스캐파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그만 보는 거고, 마라홀딩스나 라이어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까? 이거는 아예 길게 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최근에 가상화폐. 그리고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당장에는 안 올라가요. 당장에는. 지금 뭐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이것도 전 저점 깨고 삼각수렴 밑으로 밀어버렸는데 이런 것들은 트럼프나 움직일 때 그때 조금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가 보면 쿠팡 한번 보고 갈게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예전에 있던 분들도 다 있겠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악재가 나와버렸잖아요. 이게 뭐 그냥 뭐 악재의 강도를 보면 약한 거는 아니거든요. 약한 거는 아니에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죠. 그죠? 그죠? 우리나라. 지금 보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저점 찍고 지금 상승 추세 나오는데 우리가 이 주가가 200일선 위에서 놀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곰곰이. 흐름이 끊겨가지고 작살이 나는가? 그죠? 어떤 악재들이나 실적 발표, 돌발 상황들이 나왔을 때 장기 이평이 200일선, 400일선에 밀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자리들에 대해서 공포를 주는 자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냐면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들을 야, 이 자리에서 내가 공략을 해도 될까 안 될까를 본다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단타나 단기 수익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계속 모아가고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배당은 없어요. 배당은 없지만 계속 장기 쪽으로 모아가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공포일 때 쿠팡 같은 경우는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0일선, 200일선은 이탈했지만 400일선을 지켜주잖아요. 400일선을 살짝 이탈한다 하더라도 위아래 포인트를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이런 자리들에서 했지만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야, 저렇게 조정을 줄 때, 세일할 때 내가 물량을 조금 늘린다는 생각을 보고 있는 게 쿠팡이거든요. 쿠팡. 예를 들어 가지고 메타 같은 경우, 그죠? 지수 좋고 잘 가는데 메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주가 잘 가다 여기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급락. 근데 200일선 깨고, 그죠? 200일선 깨면서 악재 나와가지고 급락을 하고 200일선 깨면서 시장 지수도 안 좋아버리니까 400일선까지 그대로 밀려버렸죠. 어느 정도 저점 찍고 나스닥이 상승하니까 올라오는 것처럼, 즉 이런 구간들에서 상승 탄력을 잘 받고 가는 종목들은 최대한 저점을 잡으려고 하면 400일선을 보는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봐야 되거든요. 엔비디아는 200일선 깨지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 플랫폼스를 보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쿠팡의 그 일이 지금 당장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 지금 왜 터졌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터졌을까요? 왜 터졌을까? 왜 터졌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터지려면 빨리 터지지. 가만히 있다가 터질 때는 전 냄새 난다고 보거든요. 뭐 주가에 뭐 주가 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냄새 난다고 보거든요. 뭐 다른 것들 덮으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다른 어떤 대기업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쿠팡부터 먼저 터뜨리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400일선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랑 이런 자리들이 내가 한번 눌림이나 이런 자리들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로블록스도 지금 보면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200일선, 400일선. 그죠?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자리들, 보면, 자, 일단 페리온 네트워크부터 보고 갈게요. 페리온 네트워크. 아직까지도 괜찮은 자리들. 우리의 뭐 주력,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참 안 가죠. 이게 빨리 가면 안 돼요. 지금 당장에 돈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죠? 뭐 국내 주식도 해야 되고 미국 주식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딱 박스 구간에서 지금 200일선, 400일선 자리의 중심으로 본다면 또 밀리는 자리들 봐야 되겠죠. 저도 빨리 이게 이거 가지고 누가 뭐 엄청나게 많이 벌었으면 좋겠지만 차트상에는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거라 인내심들이나 이런 부분들 버텨야 되겠죠. 왜냐면 박스 자리들. 자, 코로나가 뭐 지난 지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사망 뭐 이런 것들로 급락을 했지만 그래서 펠로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박스 구간 매매들이 계속 가능해요, 여러분들. 박스 구간 매매를 하려고 할 때는 내가 이거를 길게 보려고 할 때는 천천히 200일선, 400일선 밑으로 이탈할 때마다 쭉쭉쭉을 봐야 되는 거고, 야, 난 선생님 좀 지루한데, 그죠? 어차피 지금 당장에 가지 않고 힘을 준다고 하면, 뭐 박스를 모은다고 하면, 박스권 매매만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박스권에서도 한 20, 30%, 40, 40% 되는 자리들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렇게 지금 200일선, 400일선 이탈할 때 이거 자꾸 줍줍을 하는 거예요. 줍줍을. 빠질 때마다. 그런 자리들 볼 수 있겠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 이런 것들 금방 안 가고. 그죠? 바이두가 엄청 많이 갔어요.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에서 바이두는 내가 뭐 굳이 이 이야기를 많이 안 했는데 200일선 400일선 뚫고 바이두 갖고 있는 분들은 이미 지금 뭐 수익들이 많이 났을 거예요. 중국 관련. 그죠? 뭐 쭈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좀 못 갔고 뭐 쿠팡. 그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요 200일선 400일선 이런 자리들이잖아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려오면 땡큐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자. 펠로톤 보면서 페이팔. 자, 페이팔 지금 보면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지금 박스 자리에 있죠. 페이팔 보면 펠로톤이랑 비슷한 자리예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가운데 중심에서 요 고점, 저점 본다면 이 박스 자리에서 이런 큰 파동이잖아요. 가운데 중심선 밑으로 딱 본다면 페이팔 같은 경우 요 저점을 딱 지켜줬죠. 저점을 지켜줬으면 이 구간들이 지금 5일선, 21선을 올라타기 전에 매력적인 구간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 페이팔, 펠로톤, 페리온, 패자 돌림이네. 패자 돌림. 근데 차트가 좋고 내용들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는 거고. 그 네프콘에 가보시면 미국 주식들의 흐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거든요. 트렌드를 좀 빨리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네프콘은 월 9,9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미국 주식의 차트를 보는 방법들, 뭐 트레이딩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거기에 나오는 종목들, 뭐 코어웨이브나 이런 것들 차트 보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200일선, 400일선 밑에서 이건 더 빠져야지 메리트가 있어요. 어차피 이거 저도 뭐 배당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뭐 크지는 않고. 저 머크, 그죠? 머크가 지금 5일선을 타고 가버리네. 제약 바이오주들. 최근에 지금 보면 모더나가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해버렸죠. 모더나가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급락했다가 지금 반등 나오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우리가 제약 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보면 거진 차트 보면 이 전 저점까지 다 내려와 버렸어요. 최저점이죠, 여기가. 그죠? 여기서부터 쭉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뭐 급등이 나왔고, 그죠? 요런 자리들을 보면 주식은 제가 반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고, 하락이 멈추고 난 다음에 재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을 만든다 할 때, 그죠? 매집을 해야 되겠죠. 200일선, 400일선 밑에서 아마 박스나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 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찝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지금 뭐 주력으로 보는 것들 보세요. 주력으로 보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개인적으로 보는 종목들은 또 여러분들 챙겨보시고. 카바나는 미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계속 가는 거.
코인베이스 글로벌, 리비안 오토모티브. 게임스탑은 혹시나 뭐 게임스탑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이런 주가들을 보면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절대 급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보는 거지. 그죠? 지금 뭐 텔레닥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있지만 뭐 아직까지 뭐 겁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크록스. 자, 크록스 한번 볼까요? 크록스. 뭐 저도 신고 있고 여러분들도 집에 크록스 같은 경우, 크록스는 지금 하방 추세가 좀 강한데 이것도 큰 그림으로 봐야 돼서 일단은 패스. 뭐 나이키 나이키는 동그라미 친 자리들까지 내려오면 딱 땡큐였는데 쉽게 내려오지는 않았네요. 바로 올라가 버리고. 그죠? 쿠팡, AMD, 빅텔, 테슬라, 알파벳, 아이온큐, 비욘트 미트. 그죠? 비욘트 미트는 없으면 지금도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뭐 어차피 3%잖아요. 3%기 때문에 비욘드 미트는 지금도 없다면 공략 가능합니다. 공략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지금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에는 분차트가 지금 정배열인데 그래도 뭐 빨리 갔으면 좋겠네.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건 뭐 내 마음이고 주가가 뭐 내 마음대로 가진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 어제 터졌거든요. 거래량이 어제 터지면서 어제 40 몇 프로까지, 오늘 제가 새벽에 한 4시간 눈 떴을 때 자다가 4시 정도 눈 뜨면 그냥 미국 주식부터 보거든요. 전체적인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움직임들이 어떤가 딱 올라가길래 아 이제 좀 시동을 거나 그런 거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잘 안 보셔도 돼. 제가 챙겨보기 때문에 제가 챙겨보고 어떤 상황들이 나오면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좀 차분하게 비중 조절이나 인내심 이런 것들만 잘 키우면 어차피 다 발라 먹을 거예요. 뭐 데이비드 이런 것들, 데이비드 이런 것들은 다 빠져버렸네. 리졸브 다 내려왔네. 리졸브, 그죠?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보면 한번 시세를 줬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되돌리면 나올 거예요. 되돌리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고 일단은 뭐 기존에 우리가 지금 요것들이 좀 빨리 가야 되겠죠. 이것들이 빨리 가야 되겠죠. 빨리 가라고 생각하면 빨리 안 가. 그냥 생각 없이 가만히 있을 때 주가들이 급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제가 계속 챙겨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서 뭐 지금 펠로톤, 페이팔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박스 구간 매매가 가능한 자리들이고, 리게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일선에서 보면 단기 기술적 반등 포인트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산타랠리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죠? 지금 아까 전에 속보 지금 일본, 중국 저런 거 뜨는데 산타랠리가 올스턴을 타고 가다가도 저런 지금 뭐지 똥파리 뉴스나 저런 것들이 날려버리면 가다가도 산타가 도망가는 거라. 저 나쁜 새끼들이 중국 저거 저 새끼들 때문에 산타가 오다가도 그죠?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 뭐 상황 이런 돌발 악재들이나 이런 것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산타랠리를 선생님 올 것 같아 물어본다면 와야 되는 게 신고가 패턴이고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상인데 돌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산타랠리는 한번 되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 11월 한 달 동안 박스권을 정말로 만들었거든요. 정말로. 그러면 이 산타랠리가 온다는 신호들은 저는 어떻게 보냐고 하면 한 달 동안 박스를 만들었어요. 박스를. 이게 2달, 3달 박스로 가버리면 못 올라가 버리고 시장 죽어버린다고 보거든요. 차트상에. 그럼 지금 여기서 고점 찍고 저점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즉 여기서 12월 한 달 동안에 제가 보는 기준은 이 나스닥의 지수가 6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눌러주는 거는 괜찮은데 눌림에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지금 보면 12월 초가 시작됐는데, 자 12월 초가 시작됐는데 요렇게 반등 나왔죠. 요렇게 가버리면 뭐 미리 오는 거고, 그죠? 지금 5일선에서 타고 조금 더 가더라도 21선 눌림에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자
딱 가운데 중심이고 어떤 자 여기서 지금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죠. 5일선 이탈 안 하면 바로 가는 거고 바로 갈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즉 여기서 조정이 나올 때 21선에 눌리면서 올라갈 건지 아니면 60일선에 눌리면서 올라갈 건지 즉 이 60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지만 산타랠리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상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산타랠리를 한번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더 깨버리면 선생님 요렇게 갈 수는 없습니까? 여기를 깨버리면 제 기준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 힘들 것 같냐면 이방이 지금 이 정도 깨졌다가 한번 깨졌다가 올라왔는데 여기를 또 깬다는 거는 매수보다 매도가 세고 난 다음에는 악재들이 어느 정도 내가 모르는 악재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0일선 한 번 더 깰 때는 뭐 거기서부터 선생님 폭락장입니까? 이게 아니라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조심은. 이해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나스닥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한다면 21선 눌리면서 바로 갈 수도 있고 나는 60일선까지는 어느 정도 보겠다. 그럼 여러분들 뭐 비중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어차피 계속 흐름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어차피 뭐 VIP 방송 장중에 할 때도 우리가 보면 뭐 미국 주식들은 흐름들에 대해서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요까지 하고 어차피 기존에 있는 종목들 그죠? 뭐 빨리빨리 좀 이제 많이 인내심 있게 좀 기다렸기 때문에 더 인내심이 더 크게 먹으려고 하면 인내심이 더 필요합니다. 그죠?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중 조절만 잘하면 저는 우리가 다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지는 건 잘 안 하거든요. 그죠? 지는 거는 잘 안 하거든요. 질 때도 있겠지만 다 이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